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양시장 모두 1% 넘는 상승률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아직까지도 2차전지 셋업체들입니다.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이번에 3분기 호실적 영향이 어제까지도 지속이 됐고요. 이에 따라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됐습니다. 또 반도체 쪽에서 어제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 전환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또 미국 증시의 훈풍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오르면서 네이버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네이버 역시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도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반도체 쪽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약간 다른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LG화학, 현대모비스, LG이노텍과 포스코홀딩스까지 함께 매수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는 다르게 기관이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애플 쪽에서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LG이노텍과 애플 부품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랑은 약간 다른 투자 심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아래로 한화솔루션도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입니다.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겹악재의 영향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지난 28일 물적 분할안과 유상증자 등 겹악재가 있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니콜라에 투자한 바 있는데 니콜라와 관련된 오너 리스크 관련한 소식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겠습니다. 어제는 1%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아래로 포스코홀딩스, 호텔신라, LG생활건강이 있는데요.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해서 외국인이 매도 물량 출회했습니다. 리스크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이 됐는데 우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수요 부진이 우려감으로 작용되면서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고 볼 수 있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기관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팔았고요. 2차전지 셋업체 쪽에서 LG 에너지솔루션 통해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아래로 호텔신라 함께 동반 매도한 종목들이고요. 또 최근에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포스코케미칼 시장에 관심 많이 받았는데 기관이 다시 한번 팔면서 수익을 실현한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제철도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호텔신라가 있는데요. 호텔신라 면세 수익 부진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선은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된 건데요. 호텔신라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영업이익은 28%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면세점의 매출액이었는데요. 면세점의 매출액은 1조 9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97%나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이 97% 줄어들면서 6억 원을 기록했는데 10월에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당분간 면세점 수익성은 부진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까지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LG이노텍인데요. LG이노텍은 애플의 호실적 영향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는 실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애플이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분기 901억 달러 매출액을 올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8.1% 급등했고요. 또 역대 3분기 최대 매출액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의 순이익도 207억 달러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애플 부품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LG이노텍이 있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LG이노텍의 흑자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매수했습니다. LNF와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큰 주목을 받았고요. 아래로 보시면 성일하이텍과 세빛캠 같은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까지도 외국인의 대거로 매수했습니다. 이번에 폐배터리 관련한 ETF가 출시된다는 소식에 그 전일부터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아래로 보시면 심텍이 있는데 심텍은 10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오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기관 이번에 아프리카TV 또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3분기 호실적 영향이 아직까지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LNF가 가장 큰 관심 받았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 어제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이 플랫폼주들이 대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에 함께 호재로 작용한 종목들이고요. 오킨스 전자 그리고 아바코가 있습니다. 아바코 역시 호실적 영향이 있었는데요.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도한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외국인이 위메이드를 다시 한번 팔았습니다. 위믹스 관련한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면서 어제도 추가로 하락폭이 열렸는데요. 회사에서는 해명책을 내놨습니다. 이 해명과 함께 대응책까지 내놨지만 위믹스 가격이 다시 한번 급락을 했고요. 또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이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또 아래로 보시면 하나마이크론 추가로 하락한 종목입니다.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요. 아프리카TV에서 수익 시황 한 가운데 동국산업과 PNT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PNT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급등했던 종목인데 어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기관 마찬가지로 에코프로에서 매도 물량 출회를 했고요. 성일하이텍 최근 관심받은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와 저스템, SM이 있는데 위메이드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바코인데요. 아바코가 호실적 영향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79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7%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561억 2,200만 원으로 32.1%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기관은 20거래일 중에 쉼없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바코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올레드용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 또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에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실적과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미국에서의 제조업 지수 중요하게 작용되는 만큼 내일 아침에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네, 드디어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ETF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세빛캠과 관련되어 있는 성일하이텍 등 이런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오늘 주가 흐름까지 함께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정부 쪽에서 일본 등 8개국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여행주들 그리고 리오프닝주들의 주가 흐름이 부진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는 오늘장에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